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2PM 김영뭉입니다. 탐나는 주식 2PM 안신혜입니다. 영롱 앵커, 네. 월요일에 시장 열릴 때 오늘 같은 상황 예상이라도 했어요? 이번 주 흐름 자체를 알았다면 전 이미 부자가 돼 있겠죠. 그쵸. 근데 워낙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많다 보니까 조심조심 하다 보니 시장이 또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다면 미리 좀 담아놓을 걸. 이렇게 된 이상 뭐 저가 매수다, 기회다 외쳤던 전문가들 발언을 좀 찾게 되더라고요. 누가 얘기를 했는지까지. 예. 네, 영롱 앵커. 그런데 사실 보면 아직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네. 이게 기술적 반등과 추세적인 상승 그 회복 중간 어디쯤에는 좀 있는 것 같고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물론 계속한다면 이게 V자 반등이 될 수는 있는데 사실 V자 반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성이 커지면서 조정을 받을 것까지 우리는 가장 보수적인 입장에서 한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를 때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매수 관점 늦지 않았는지 따져드리고요. 시장의 미묘한 변화까지 감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도 급등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관련해서 뉴스들도 계속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종목이 인기 있었는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신 앵커. 네, 오늘 인기 있는 이유는 바닥 찍고 하이킥 스페셜로 꾸며봤습니다. 제약바이오주 큰 종목들의 급등도 눈여겨지지만요. 지금 바닥주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거든요. 바닥주 올라갈 구간은 많이 남아있고 부담 없이 담을 수 있다는 강점도 있는데 금호석유 담을까요? 먼저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줄이 흘러내리는 모습을 그동안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이 되면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라텍스 장갑 수요가 급증하고 있잖아요. 라텍스 장갑의 원재료를 금호석유가 전 세계 1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실적에 온기로 반영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입장도 있긴 하지만 4분기 일단 어닝 쇼크였고요. 2분기까지는 가야 그래도 시황 개선 가능하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아직 바닥을 논하기도 좀 이른 시점인 것 같고요. 바닥 밑에 속칭 지하실 있다고 지금 관심 종목에서도 빼야 될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지금은 반등 나오고 있지만요. 6.65%까지 오르고 있지만요. 그래도 조심스럽게 접근이 필요할 때입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주 관점에서 현대건설 쳐다봐도 될까요? 차트 보시면요. 역시나 줄줄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살펴집니다. 이 종목도 바닥은 지났다라는 관점에서 봐도 될 만한 종목인지 일단 소식부터 챙겨드리자면 호재가 있었습니다. 파나마에서 역대 최대 인프라 사업을 따냈습니다. 규모도 3.3조 원 수준입니다. 하나투자는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상반기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최선호주로 꼽았고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만 또 건설업 전반적으로 당장 수주를 기다리고 있는 여러 가지 건들이 있기 때문에 업황 분위기 탈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대건설 지금은 바라봐도 될 만한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농심까지도 바닥주 관점에서 볼 만한 종목 같습니다. 네, 농심 4분기 실적 부진이 전망이 되지만 올해부터 미국에서 라면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증액 관점으로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보자는 입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심도 복병을 만났죠. 신종 코로나 사태 여파로 중국 공장이 9일까지 올스톱 된 겁니다. 라면 업계 중에 중국 매출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위기를 잘 버텨야 됩니다. 농심 바닥주일까요? 바닥 밑에 지하실 종목일까요? 이 종목까지 판단 들어보시죠. 안신 앵커가 뽑은 인기 있는 종목들 오늘은 컨셉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투자 의견을 내는 전문가였다면 오늘은 굉장히 일찍 끝날 것 같은 느낌으로
썩 저한테는 매력적으로 안 다가왔는데 과연 뭐 투자 매력도가 있을지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스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금호석유부터 보도록 할 텐데 네. 제가 앞에서도 되게 좀 안 좋게 얘기한 이유가 네, 여기도 업황이 그렇죠. 좀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적도 좀 그렇고 네, 좀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김영룡 앵커님도 그냥 전문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관점이세요. 보시고 계신 뷰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일단 올라오게 되면은 정리하는 관점 이쪽에 대해서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석유화학 관련된 시황을 보게 되면은 작년 하반기 때부터 급격히 안 좋아졌죠. 특히 유가와 관련돼서 어떤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는 정제 마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 동향들 그에 따라서 수요 관련된 관점들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들도 거의 다 어떤 부진한 모습들인데 특히 이런 장치 산업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런 석유화학이나 뭐 철강이나 어떤 전기 민감과 관련된 이런 대규모 장치 산업 같은 경우는 과거 저희가 중국이 살아나면서 중국 GDP가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수혜를 받는 업종의 대표적인 흐름들이었습니다. 네. 그런 어떤 폭발적인 상황이 나오지 않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올라올 때마다 매도하는 게 맞다라는 관점적으로 계속 유지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앞서 잠깐 합성수지 관련된 뭐 라텍스 얘기도 하긴 하셨지만은 네. 가장 주력은 합성 고무 관련된 쪽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대한 시황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분위기는 한데 그렇다고 어떤 기존에 바라봤던 폭발적인 분위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관점들이고요. 이번에 실적 흐름들 4분기 때 생각보다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올해에 대한 실적 동향들도 작년 전반적으로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30-40%대씩 감소했었죠. 네. 그런 관점들로 올해도 그렇게 크게 나아질 걸로 보이지 않는 만큼 아직까지 바닥권이라서 올라오는 그러니까 즉 많이 빠져서 움직이는 정도의 한계 정도를 충분히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역시 어느 한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해줬고 아무래도 좀 반등을 했을 때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 의견에서도 아직은 뭐 바닥을 확인할 수 없으니 뭐 매도 관점도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좀 아쉬움이 남는 걸까요? 안신 앵커가 또 띵동을 눌렀습니다. 어떤 질문이에요? 아쉬움이 남아요. 왜냐면요. 라텍스 장갑 수요가 정말 급증하고 있고요. 실적이 온기로 반영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서 저는 매출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빠르면 1분기 실적 반등 반응하지 않을까요? 라텍스 장갑 같은 경우 앵커님 끼시나요? 아니요. 안 끼시죠? 저도 그 말 하고 싶었어요. 지하철 탔는데 모든 사람들이 라텍스 장갑 끼고 핸드폰을 한다면 저는 매수 관점 지금 전 세계 하겠는데 의료계는 네. 비상입니다. 라텍스 요것 때문에. 네, 의료진께서 의료진. 쓰신 저도 예. 안 꼈습니다. 네, 그런 관점과 함께 라텍스 관련돼서 만약에 의료용 장갑이 잘 팔리는데 또 마진이 얼마나 남을까요? 이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게 되면 일단 지금 주력으로 이어지는 업황과 관련된 쪽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을 때 합성 고무입니다. 예. 부타디엔 관련된 합성 고무가 가장 중요한데 아직 강하게 이어질 분위기는 지금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 더 무게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것도 좀 쉽지 않은 질문이 될 것 같은데 혹시 네. 석유 화학 업종을 그래도 꼽는다면 네. 그리고 좀 장기적인 시각에서 한 포트폴리오에 뭐 분할해서 가져가는 그런 의미로다가 네. 받는다면 어떤 종목 혹시 가능할까요? 네, 쭉 살펴보다 보니까 그래도 한 종목 떠오르는 거는 SKC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근데 좀 여기서 포인트는 석유화학 관련된 화학업황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에 인수했던 KCFT란 네. 동박 제조한 업체를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려지지 않은 2차 전지 종목 쪽으로 보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에 따라서 오히려 새로운 산업 쪽에 성장 동력을 맞춰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가장 화학업종 관련돼서 최소 선주는 SKC로 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IT 부품으로 갔으면 같이 석유화학 업종은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안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군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두 번째도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대건설인데 여기는 뭐 규제 나오는 걸 봐도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고 실적 전망이나 뭐 이런 것도 사실 녹록치는 않은 상황이 맞는데 네. 현대건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대건설 앵커님도 집 사고 싶으시죠? 집 사고야 쉽죠. 네. 예. 아직 그러시면 예. 안 되고요. 항상. 이제 네. 사고 싶은 상황인데 정부가 규제가 계속 들어오고 네. 집값은 잘 안 빠지고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정부의 규제는 계속되게 되면은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공급이 확 줄어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공급이 줄어들 때 건설사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죠. 네. 지을 물량이 없다는 얘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내수 관련된 실적에 대한 부담감은 여전히 정부의 규제와 함께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그동안 저희 건설사들은 그러면 이제 해외 나가서 열심히 일하지 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작년 수주를 보게 되면 해외 수주가 거의 한 5, 60%대밖에 안 나오는 좀 부진한 모습들을 가져갔었죠. 그러다 보니까 해외 수주도 막혀 있는 상황 쪽에서 약간 고민이 필요한 시점에서 오늘 나왔던 수주 관련된 소식은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긴 그렇다고 하지만은 어떤 지금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는 추세가 강화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중동발, 특히 중동 관련된 이슈도 좀 잦아들어야 어떤 수주 흐름들도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중동이나 동남아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저희 해외 건설에 대한 텃밭들, 이쪽이 어느 정도 보강이 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쪽이 강하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건설 쪽에 대한 모멘텀도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걸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금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한 5,700억 정도 순이익이 나왔다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 4조 4천억. 뭐 비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보다는 더 개선될 걸로 예상을 하는 만큼 비싸진 않은데 건설 관련된 모멘텀들이 제한적이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한번 쥐어짜내 보려고 대안주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인프라 쪽이랄지 아니면 주택 공급이 아니라면 뭐 빌딩이나 상가 쪽으로 뭐 주력을 하고 있는 건설사가 있달지 아니면 네.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회사 중에 좀 실적 잘 나오는 뭐 그런 기업이 있달지 네. 어떻게든 하나 좀 뽑아낼 대안주는 없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경기가 부진하게 되면은 혹시나 예전처럼 이제 토목이라든가 네. 건설 쪽에 경기 부양 관련된 정책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역할을 쓰지 않을까. 총선 앞두고 있으니까 정부 정책도 또 나올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기대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시정 올해 초에 연설에서 얘기를 했었죠. 안 하겠다. 그를 통해서 건설로 인해서 경기 부양은 안 하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좀 제약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그중에서 한 종목을 또 찾으라고 하게 되면 저는 탑픽으로 태영건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요? 태영건설 같은 경우 일단 기업 분할을 앞두고 있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분할과 함께 여러 가지 변화도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태영건설을 바라볼 때 나오는 순이익 비중 쪽에서 특히 수익성을 책임지는 비중 쪽에서 의외로 환경 관련된 쪽에 대한 섹터가 상당히 강합니다. 폐기물 관련된 쪽, 수처리 관련된 쪽, 이쪽을 자회사를 든든한 회사들이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 거의 뭐 5, 60% 나오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쪽까지 만약에 어떤 분할을 통해서 가져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어떤 또 새롭게 부각받는 폐기물 처리 관련된 종목들 최근 지난 작년도 상당히 강했었죠. 예. 이런 분위기가 알려지지 않은 분위기가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태영건설을 먼저 탑픽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영건설 저도 언뜻 뉴스에서 그 시공사 순위 항상 발표되잖아요. 네. 근데 태영건설이 은근 좀 우상향 순위가 좀 위쪽으로 랭크가 되는 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대안주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는 혹시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일단 지금 분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목표 주가에 대해서 조금 좀 변동성은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예, 그래도 일단 한 15,500원대 정도는 1차로 중기 저항권을 시도하는 자리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분할과 관련된 흐름들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영건설에 대해서 1차 목표 주가 15,500원 다만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울린 타이밍을 봤을 때 태영건설에 대한 얘기일까 아니면 다른 질문일까 좀 궁금해지네요. 제가 왜 오늘 현대건설이랑 금호석유 보자고 했을까요? 바닥에 있는 종목. 맞아요. 네. 오늘 흐름 잘 보면요. 바닥에 있는 종목들 조선, 화학, 정유주들 순환매 도는 양상인데 당분간 이 흐름 이어질까요? 보통 저희가 많이 볼 때 이제 시장에서 성장주가 아닌 네. 기존의 어떤 경기 민감 관련된 섹터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좀 처졌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반응하는 상황들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보통 많이 빠졌다가 나오는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게 공매도 청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즉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바닥권이 됐겠다는 생각 쪽에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움직이는 저점에서의 강한 변화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하락해서 거기서 저점에서 올라온다고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앞으로 탄력적일 거야 라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을 이제 어떤 정도 회복하는 되돌림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전반의 흐름을 꿰뚫는 또 하나의 투자 전략이자 조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저희들도 계속 주의 깊게 보면서 여기에 기반한 투자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종목군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인데 여기는 굳이 모멘텀을 갖다 붙이자면 있고 네. 악재라고 할 만한 거리도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농심을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농심하게 되면 뭐 라면의 강자죠. 네, 앵커님들 라면 좋아하시죠? 좋아하죠. 네, 하루에 한 개는 기본 그 정도는 원래 다들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두 개 네. 먹으면 배탈 납니다. 네, 네, 라면 관련돼서 강자인 농심이 일단 지금 실적만 가지고 보게 되면은 2015년도가 정점이었습니다. 그 뒤로 계속 꾸준히 하향하다 보니까 사람들 마인드 속에서 좀 멀어진 대표적인 종목이었고요. 특히 또 식품 기업이다 보니까 환율과 원자재 중요하게 봐야 되겠죠. 근데 관련돼서 원자재 가격들이 또 최근에 약간 들썩이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는 좀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완전히 우호적인 환경의 흐름은 아닌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실적이 계속 하향되다가 올해부터는 실적에 대한 변화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관점들 쪽에서 약간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기서 또 복병을 만났죠. 특히 중국 같은 경우 공장도 있고 네. 특히 수요도 가장 또 매출 비중이 해외에선 높은 그쵸.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좀 흔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근데 수요 같은 경우는 생각해보면 집에 있는 상황 쪽에서 먹을 게 떨어졌다. 라면 먹겠죠. 네. 네, 그러면 오히려 또 늘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아직 못 나가게 하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약간 그때가 가정 간편식 쪽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그는 데이터를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그러게요.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하향이 마무리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래도 약간 일말의 기대감은 좀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말의 기대감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가격적인 부분에서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주가가 한 24만 5천 원대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부분까지 안착을 하게 되면 일단 시세가 다시 이제 탄력이 받을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근데 최근에 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떤 종가와 고가일 정도의 어떤 강한 어떤 모멘텀을 갖고 있지는 못하다 보니까 네. 약간 저희 표현으로 하게 되면은 좀 힘이 없죠. 네. 네, 종가까지의 힘이 좀 없는 상황 쪽에서 이를 좀 불식시키는 변화가 한 24만 5천 원까지는 확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4만 5천 원 안착하는 걸 한번 보자. 그 이후에 탄력성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농심에 대해서도 띵동이 나왔습니다. 어떤 질문일까요? 진짜 일을 일라면 하세요? 당연하죠. 와, 김끼리남이라고 애칭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라면주 좀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럼 농심 의견이 뜨뜻미지근하면 뭐 네. 다른 눈여겨보는 라면주는 없으세요? 네, 라면주 쪽에서 만약에 보게 되면 그래도 잘 알려진 불닭볶음면이죠. 네, 그렇죠. 네. 그와 관련된 쪽에서 삼양식품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삼양식품의 실적 보면 되게 놀랍습니다. 한 3년 만에 벌써 영업이익이 한 3배 이상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올해도 이런 성장세가 계속 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들 약간 눌림목 경향들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노린다고 한다면 농심보다는 지금 눌림목 쪽에서의 삼양식품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것도 뭐 목표 주가 정도 세워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일단 1차로는 직전 고점대와 연결되는 한 11만 5천 원대 이 부분이 일단 어떤 저항권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쯤은 시도는 하는데 네. 하지만 이제 올해 동향이나 나머지 흐름들도 좀 확인하려고 할 움직임들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한 김에 손절 라인도 잠깐 어떻게 이게 됩니까?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아마 뭐 10만 원에서 한 장 살짝 빼서 네. 9만 9천 원 정도 이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전 저점이 한 9만 8천 원, 9만 9천 원대에서 좀 횡보 장세도 일어났었는데 그 부분을 또 손절 라인으로 삼양식품 얘기를 해주셨어요. 펠리스 투자인 리서치 김빈수 대표 그리고 안신혜 앵커 오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